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번 내용은 이 코인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을 설명을 하기 전에 FOMC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이 코인을 왜 추천을 했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살까요? 지금 살까요? 언제 팔까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좀 덜 된 사람은 계속 남의 의견만 듣다 보면 그 사람이 만약에 바쁘던지 뭐 대답을 못 하던지 하면 당연히 자기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항상 투자는 결론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결론이죠? 당연히 투자가 매우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이 비트코인도 자기 주관적으로 잘 보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내 스타일과 좀 비슷한 사람에 있는 유튜버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장기적으로 해왔다고 하면 누가 수익성을 제일 잘 냈고 누가 추세적으로 잘 냈고 누가 단기적인 또 관점은 누가 더 잘 맞췄고 이런 게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저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수익성을 좀 잘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토를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도 분명히 가는 놈만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도 미친 듯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에 FOMC 점도표가 나왔는데요. 이 동결이 되었고 점도표 위치도 세 차례 인하 전망 추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기죽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차피 하반기에 하게 되면 하반기에 몰려 있겠죠. 그러면 인하가 연달아 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의 올해 경제 전망 추이가 벌써 2개월치밖에 안 나왔는데 이때까지 보았더니 성장률 잘 나왔고요. 실업률 괜찮았고요. PC나 이제 이런 게 조금 더 높게 나왔긴 했어도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 시즌하고 비수기 시즌이 있습니다. 근데 파월 형이 이번에 성수기 시즌 때문에 약간 PC도 좀 더 높게 나왔지만 이 정도면 성수기 시즌 대비 낮게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중립금리 위치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머물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대비 점도표와 현재 있는 점도표도 중요하겠죠. 작년과 현재 있는 점도표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거의 변화 추이가 거의 이제 여기도 분포도가 거의 이쪽 대비보다 더 많이 밀집이 되어져 있죠. 밀집된 구간 추이가 거의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FMC 위원들이 생각하는 최종 목적지는 2.5가 이제 이론상 2.5를 좀 지향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 2.5를 지향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요 뭐 25년, 26년 뭐 그다음에 롱텀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냥 짧게 내년 정도 추이까지만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매번 시장이 요즘 너무 변화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내용을 굳이 찾아볼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뀐 건 별로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파월 메시지도 이제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더 매파적으로 나가는 것에 따른 부담이 좀 느껴지는 거 아니냐?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자, 기존에 이제, 이번에 뉴욕 뱅코르 부분에 있는 중소은행이 좀 휘청거리고 있죠.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도 일부 좀 약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리츠를 좀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요. 헬스케어 쪽이나 의료 병원 리츠, MOB 같은 쪽이 지금 박살이 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상당히 힘들고요. 오피스는 말할 필요가 없고 대부분 파산하는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유럽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 리츠도 하나가 박살이 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형태에 따른 부담감이 나중에 연말이 되면 바이든의 또 발목을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의 생각을 바뀔 수 있다라는 넌지도 했지만 이거는 뭐 크게 작용된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 환율이 어느 정도 방어만 해준다라고 하면 고환율 추이로만 가준다라고 해도 충분히 물가 부분은 커버하고도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작년 추이도 좀 봐야 되겠죠. 파월이 이때까지 했던 행동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계속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처음으로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글에서도 경기 침체가 이때까지 왔던 적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데이터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유형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경기가 진짜 나빠지게 되면 금리를 연속적으로 내리면서 박살이 날 수는 있지만 지금은 GDP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게 되면 뭐 낮습니까? 높죠. 그리고 투자 보조금도 요즘 많이 살포를 해주고 있죠. 뭐 인텔이나 삼성 잘 받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 있는 모든 건설 경기 좋겠죠. 주택 경기 좋겠죠. 커버 다 되겠죠. 그리고 일자리 더 만들어지죠. 그 일자리가 되게 고급된 일자리죠. 고연봉에 있는 일자리죠. 그래서 좌측으로 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우측으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가 인하를 할 때 다른 방향으로 훨씬 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갈 때 오히려 증시나 코인 쪽은 더 세게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 심지어 코인은 뭐라고 있습니까? 달러 기반입니다. 달러 기반은 미국의 경기가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인도 어찌 보면 그냥 미국 경제와 경기 부분을 아예 배제하고 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좀 보실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측에 있는 부분으로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한동안 박스권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 이때까지 작년, 재작년에 대부분 임금 추이를 평균으로 보았을 때 적용 범주를 얼마나 높여놨죠? 바이든 씨 이번에 철도 노조 이야기를 좀 했었을 때 지지한다라고 나왔거든요. 그 전에 철도 노조 임금 추이를 얼마나 많이 높여놨습니까? 지난 4년간 평균 임금 추이를 미리 올려놨잖아요. 뭐 25%씩. 그러면 당연히 인건비가 너무 많이 비싸졌으니까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인건비가 높다라는 건 그만큼 물가가 하방에 있는 마지노선이 2%까지 오기에는 아주 미친 듯이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립금리 이 위치가 생각보다 오래 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려간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려가면 계속 내려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내리면서 또 동결하고 또 조금씩 내리면서 이렇게 갈 확률이 매우 높겠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이고요. 또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주변 국가들이 먼저 내려주면 환율적 효과 때문에 당연히 미리 내렸으니까 당연히 달러에 있는 환율이 생각보다 덜 내려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만한 여유율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먼저 해주면 더 땡큐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여기까지 빌드업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본 내용으로 좀 본다고 하면 이제 코인 추천 내용인데, 자, 블랙록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1억 USDC를 예치를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번에 블랙록에서 이제 함께 토큰화 사모펀드 출시를 발표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면 토큰 발표에 가장 최적화되어져 있는 형태가 뭐가 있을까요? 폴리메시가 가장 최적화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폴리메시가 최근에 테마에 엮이면서 많이 갔고, ONDO라는 코인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같이 좀 움직여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결과론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나온다고 하면 어떤 액션이 취해질 것 같습니까? 당연히 실물자산 기반에 있는 RWA라고 되어져 있는 리얼 월드 에셋 시죠. 그래서 약자로 RWA 코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대부분 아까 이야기했던 ONDO나 폴리메시나 뭐 팬들이나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뭐 체인링크나 뭐 이런 쪽이 좀 더 잘 가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도
분명히 최근 7일 동향 추이를 좀 보았을 때도 어땠습니까? 가는 놈만 더 잘 가고 못 가는 놈은 또 못 갔죠. 그래서 가는 놈만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실물 자산 기반 쪽이 또 잘 간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이브나 메이커 쪽도 그만큼 채권 이자 추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의 계절에 가기 때문에 걔네들도 이제 분기마다 지날수록 수익성이 월등하게 더 극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보았을 때 RWA 코인도 유심하게 좀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동향에서도 여전히 밈은 죽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볼까 봐 마지막으로 밈 이야기도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밈 코인 시가총액 10개의 구간도 여전히 가는 놈만 갑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솔라나가 방어가 됐다라는 건 눈치가 빠르면 봉크나 뭐 베이비 봉크나 뭐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또 그 도구 와이프나 뭐 이런 거를 좀 볼 필요성이 있겠죠.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